뭐 좀 해소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통화론자들은 이게 통화량 증가된 게 결국은 한번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판단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판단하기는 이르다 보낸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면 레노버라고 아십니까? 중국 IT 업체인데요. 구글이 산 모토로라를 또 사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모토로라를 샀었는데 구글이 이 모토로라를 또 레노버한테 판 겁니다. 그 레노버는 모토로라를 통해서 축적된 기술,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마케팅, 기술, 각종 것을 M&A를 통해서 흡수하는 거죠. 모토로라가 이제 주인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강했죠. 노키아와 함께. 근데 이렇게 기업이 한번 쓰러지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팔리는 겁니다. 이리저리 팔려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을 자꾸 욕하고 그러지만 기업 자체가 그냥 쭉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기업을 욕하지 마시고, 기업은 상당히 여러분한테 좋은 거다, 여러분한테 일자리 주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7면 직업과 경제의 만남. 자, 15초의 미학, 광고와 신호 발송. 여러분 광고 아시죠? 광고. 여러분 광고를 보고 많이 제품을 사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광고는 사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뭔지, 뭐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뭐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걸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광고는 소비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뭐 꽃도 벌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나 이뻐, 뭐 내 색깔은 보라색이야, 나한테 오면 꿀이 많아, 뭐 이런 신호 보내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신호 보내기를 해요. 여러분도 뭐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 앞에서 뭔가 핀을 하나 더 꼽는데 이제 이쁘게 보인다든지 남성적으로 보인다든지 그러죠. 그게 다 신호 보내기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걸 아십니까? 정보의 비대칭도 해소하고, 이 정보 때문에 역선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역선택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걸 안 사게 돼요. 덜 사게 되는 거죠. 정보를 정확히 알면. 그런 겁니다. 자, 팔면에 여러분들 오늘 팔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팔면의 시리즈를 새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는 때는 한번 스크랩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크랩을. 나중에 막 쌓이고 나면 스크랩 하기 힘들어요. 다시 찾기도 힘들고, 이 신문 자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호입니다. 1회니까 오늘부터 스크랩을 하시면 돼요. 내용이 뭐냐면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세계 경제를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죠. 충격이 가고 막 난리를 피죠. 그런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라는 것을 시리즈로 씁니다. 첫 해는 커버스토리와 마침 연관이 있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아시죠? 여러분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때문에 뭐 주택시장이 먼저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빚들이, 거품이 일시적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은행이 넘어지니까 막 금융이 넘어지니까 제조업 이런 데 펑펑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는 곧 글로벌 위기로 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이 정부의 정책 실패다 라는 진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님께서 쓰시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경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스크립 하시고요.
자, 영화로 쓰는 경제학 원론. 이번 주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저는 안 봤습니다만, 설국열차가 무슨 사람에 대한 얘기, 뭐죠? 종말이 오고 뭐 사람에 대한 얘기인 모양입니다만, 멜서스의 인구론의 한계. 멜서스라는 분 아십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식량이 못 따라간다. 고로 인류는 식량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설국열차 안에. 어떤 구체적인 장면 속에 녹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을 제거해 나가고 뭐 이런 게. 그래서 그게 멜서스 인구론과 매치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멜서스의 인구론은 틀렸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죠. 네.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이 두 배로 늘었지만 식량은 다 먹이고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식량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이 생산되고 더 싼 값으로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술 진보, 재배 방법의 진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걸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100층짜리 건물만 지면 수경재배라고 하십니까? 수경재배?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재배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 지면 세계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작지가 확 줄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멜서스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술이 생산성을 2배, 3배, 4배. 그래서 인간이 굶어 죽는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국열차를 통한 경제학 원론 재밌습니다. 자, 신면, 천만토론, 사법시험제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사법시험제도 아십니까? 고시. 지금 로스쿨 제도로 가 있죠. 로스쿨로 하니까 변호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못 먹고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없애고 그냥 1년에 한 200명, 300명 뽑는 사법시험제도로 가자. 뒤늦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천만토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이 좋은지 사법시험제도가 좋은지. 자, 17면 주니어 테스트. 이번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스크랩 하시라고. 지금 스크랩 하고 계십니까? 한진수 교수님이 이번 주에 소비자, 기업 모두 이득인 시장경제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다. 시장경제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죠. 그렇죠? 서로 좋은 거 만들려고, 서로 많이 팔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기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이 이익일까요? 만일까요? 그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 것을 더 많이 사주겠죠. 그럼 그 기업은 대기업이 되고 크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이윤을 얻으려고 한 노력 결과가 소비자의 이익이 되고 그 소비자의 이익이 다시 그 기업에게 이익이 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겠죠. 자연적으로. 그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으니까요. 이게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고 진화를 하는 겁니다. 시장도 이렇게 기업도 진화하고 제품도 진화하고 반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시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시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지식을 얻죠. 가격을 통해서. 그렇죠? 그 시장 경제 체제가 그래서 좋다. 근데 반대가 뭡니까? 사회주의 통제 경제죠. 그렇죠?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중앙에서 뭐 배나라, 감나라.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중앙정부에서 다 알까요?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네,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움직입니다. 통제 경제 안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시장은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 자유를 보장해야만 기업과 소비자들은 기업은 혁신을 하고 자유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혁신합니다. 그렇죠? 그 시장 경제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오늘날의 이제 북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다 잘 살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가는 나라는 못 살아요.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딘지. 러시아, 옛날에 소련 망했죠. 동구권, 옛날에 동구권 망했죠. 시장이 여러분 잔인하다고 합니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18면에 오늘 이번에 또 새로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경제학자본 삼국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